2500년 전에 사셨던 부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걸 생각 안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처님의 불력을 전수받기 위해서 부처님의 공부를 하고 부처님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의 본성을, 내가 원래 가진 본성을 기억해내는 것. 이건 뭐 깨닫는다니까 어디 가서 뭐 그걸 가지고 오는 거 무슨 시험에 합격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원래 나의 상태를 기억해내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불성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스승이나 부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님이나 스승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닮아가고 모방하는 것이 공부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재선사 같은 분은 살불사조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 거기에 또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못해. 학교 학생들한테도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수준별 학습이 중요하고 자기 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수준별, 나에 맞는 수준, 내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 가공 강사가 세상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 한들 아무리 들었을 때는 다 이해해요. 그러나 내가 외우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없으면 다 꽝입니다. 다 허당이잖아요. 수행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경전에 좋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만 해가지고 안 되죠. 사경을 몇천만 번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사경을 많이 해야 돼. 그 목표는 사경을 많이 하면서 집중을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해가지고 실천하라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정도로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존경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살아계신 스승이 옆에 생불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의 자기장을 이렇게 느끼면서 능력을 전수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더욱 좋겠죠. 그래서 스승에게 내가 법력을 전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력을 전수받으려면 일단 스승님을 높이 극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폭포수의 법칙이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면 저 높이 보고 너무나 우러러보고 존귀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에게 떨어지는 낙차는 크다 이겁니다. 나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은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많은 법력을 전수받게 된다는 거죠. 부처님의 힘을, 부처님의 빛을, 부처님의 능력을, 부처님의 마음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왜 학생들도 공부할 때 자기 집에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도 비싼 돈 들여서 독서실이나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단체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힘든 일을 해볼 때 보세요. 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품앗이라 해가지고 사는 노래도 불러가면서 하면 그 힘든 일을 어느 한나절 두나절 며칠 하면 다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그럼 또 저 집에 또 모여가지고 밥도 잿놀이라 해가지고 또는 밥을 거기서 해주면 그거 먹어가면서 노래도 불러가면서 노동요라 그러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일하면 즐겁기도 하고 힘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연불회 같은데 가입해가지고 되도록 사람이 많고 좁은 곳에 모여서 하는 것이 더 효과를 빨리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업장을 소멸해야 되잖아요. 업장을 소멸한다 하니까 우리 잠재된 것만 소멸하려고 자꾸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현재 나하고 원수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하는 것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업장이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이 원수들하고 원한을 가진 사람들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연구하고 숙고해보다 용서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빌고, 그죠? 이런 방법밖에는 없어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베푸는 거야, 내가. 사랑을 베풀 때는 손해본 듯하게 베풀어야지, 나는 이익을 받으면서 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남편을 뭐 용서하고 뭐 어쩌고 이런 말을 했더니 안색이 확 말투가 변하시더라고요. 아마 뭐 모르죠. 그 남편하고 아주 뭐 원수지간이어가지고 뭐 이혼을 하셨는지 뭐 어떤 사정을 모르겠지만, 사실 원수진 사람을 나도 원수졌을 때는요, 무조건 저 사람이 나쁘게 생각하고 저 사람도 나를 나쁘게 생각해. 서로 나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근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연구했는데요. 조벽 교수라는 분이 그거 전문이잖아요. 조벽 교수님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등 교장들을 다 모셔다가 그 강습을 하는데, 제가 또 그 자리에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서로 미워하는 직장 상사하고 부하하고 사이가 엄청 나빠가지고 그걸 비디오를 찍었어요. 저쪽 사람만 찍고 한쪽은 이쪽만 찍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직장 상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 화를 내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직장 상사가 뭔가 잘못했어. 잘못한 것도요, 원래 큰 잘못을 하면 사람은 원수가 안 된답니다. 사소한 잘못을 몇 가지 했어요. 이 사람이 인사했는데 인사를 못 보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거만하게 인사 안 받고 지나간 것처럼 보였어, 한번. 또 이 사람이 뭔가 얘기를 했는데 딴청을 보면서 비웃듯이 말했어요. 두 번째죠. 세 번째, 악수를 했는데 보지도 않고 뭐 급하니까 이 사람이 딴 데를 보고 악수를 했어. 요 세 가지 때문에 저 새끼 나하고는 원수다. 이렇게 돼버린 건 거예요, 그 사실이. 알고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뭐 사소한 것에 불과한 건데, 사람은 사소한 것이 세 가지만 딱 연결되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쪽 사람의 비디오를 찍어보니까 저 직장 상사가 촥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안하잖아요. 항상 직장 상사는 저놈이 나를 미워한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 그래서 뭐 좀 잘 보이려고, 부하 직원한테 잘 보이려고 표정을 좀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부하 직원이 저 싸가지 없는 인간 나타났다고 딱 째려보면서 딱 고개를 돌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분석해보면 둘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원수처럼 대하더라. 표정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소한 것으로 원수가 됐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을 때 항상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이 오면은 얼른 쫓아가서 왔느냐고 3초면 된대요. 3초만 관심을 가져주라, 이거. 그걸 반복하면 그게 또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푸는 게 더 어렵대요. 사소한 걸로 원수 줘가지고 사소한 걸로 많이 해야 돼. 자주 많이 해야만 풀어진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부분이 사소한 것처럼 들리면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 내가 죽을 때 원수진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가기가 불편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윤회하는 큰 원인 제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량을 넓게 내가 먼저 용서하자. 내가 잘못했다. 제가 교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직원이 좀 사이가 저하고 안 좋아가지고 제가 철원에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 철원 오대쌀이라는 좀 훨씬 비싸더라고. 그 쌀을 한 번도 사가지고 교장이라는 사람이 딱 사가지고 그 사람네 집에 갔어요. 집으로 가서
불러가지고 내가 미안하게 됐는데 이거 철원 갔다 오는데 오대살이라는데 한번 들어보셔 하면 줬어. 그런 뭐 원수 질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교장이 자기 집까지 평교사한테 직접 가서 선물 갖다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원수 안 짓는 일은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없애는 거예요. 주변의 원수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크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량을 넓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이 밉지만 내가 마음을 조정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오히려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굉장히 영적인 말이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이. 미운 사람한테 더 잘해줘라 이거야. 그래야만 나중에 생사윤회를 하지 않고 해탈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에서 연부는 열심히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더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내가 많이 연부를 했으면 모든 걸 탈탈 털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아주 무조건 다 회양을 하라 이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잘 되길 바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양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려주고 말로 받는 법이에요. 우리 속담이 이렇게 놀랐습니다. 되려주고 말로 받는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 탈탈 털어서 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이루어진다는 것.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